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여러분, 못 사는 게 자랑일까요? 자랑은 아니죠. 그럼 그게 꼭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적어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한 차라리 떳떳한 일이고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 특권층. 이 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원래 부모 잘 만나서 많이 갖고 태어나고 능력까지 있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못된 편법을 쓰니까 특권층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네, 특수부 이종찬입니다. 이 검사, 나 유정회 최 의원입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유정회 의원들 말입니다. 특별히 보호를 좀 부탁할까 싶어서 전화 올렸습니다. 보호라뇨? 신문 보니까 소환되는 고위층들이 검찰에 나타나면 기자들이 벌떼처럼 덤벼들던데 소환 시간을 조정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자들이 없는 시간으로. 의원님들뿐 아니라 모든 소환자들한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 좀 조정을 하시면 될 텐데 뭐가 어렵습니까? 검찰에는 기자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피합니까? 아니면 새벽 3시쯤 소환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기자들도 안 잡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할 일이 있고요. 전화 끊겠습니다. 이건 무슨 전화야? 네. 유정회 의원인데요. 소환 시간을 조정해달랍니다. 부끄러운 건 알아가지고. 기자들도 결국 사람인 거야. 요즘 밖에서 오는 고위층 전화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하질 않나. 참. 본인들이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뼛속까지 스며 있는 거지. 이번 기회에 특혜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건지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 어디 이번에 우리 검찰 위신 한번 세워보자. 응? 오늘은 누가 오는 거지? 예, 곽구섭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와, 거물이네, 거물. 잘해봐. 예.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미안한 생각은 안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합시다. 그럼. 기자 생활 정말 피곤해서 못해 먹겠다. 저기 좀 봐. 최근에 넘어졌잖아. 카메라 피해서 도망치다가 넘어졌구만. 잘 넘어진 사람한테 카메라 들이라는 기자들은 또 뭐야? 나도 기자지만 참 너무들 하네. 취재 경쟁 붙으면 이 세계도 비정하잖아. 좀 있으면 서울시 부시장 들어오는 거지? 저쪽에서 좀 기다려보자. 박 기자 오기 바로 전에 들어갔어. 지금 조사받고 있으니까 나올 때나 만나보자고. 그래? 야, 기자들한테 들킬까봐 아예 조기 출두하는구나.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시 서울시 곽구섭 부시장은 정몽구 도시개발사장과 함께 구속이 유력한 사람이었다. 검사님,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장담하긴 이릅니다. 다만 구속이 유력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죠. 행정고시 합격해서
서울시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서는 서울시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들 했죠. 결국 청와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청와대 파견 근무는 모두들 원하는 일 아닙니까? 간만 키워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소위 권력의 단맛이랄까. 청와대에서 고시 합격 당시에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압구정에서 65평이나 되는 아파트 분양 받으면서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못 느낀 거죠. 너무 늦게 깨달으셨군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뇌물에 해당이 되나요? 1977년 분양 당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격은 당시의 단위로 평당 44만 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다음 해에는 2배가 넘는 90만 원으로 훌쩍 뛰었다. 65평 아파트 기준 분양가가 2,900만 원에서 1년 뒤에 5,900만 원이 되었으니까 결국 3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남았던 셈이다. 웬만한 아파트 두어 채 값이었다. 그 차익은 과연 뇌물일까 아닐까? 자,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헌데 수사팀 안에서 또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뭐였을까요? 검사들이 나이에 따라서 입장이 이렇게 다른가? 부장님, 이 문제를 검사들의 나이로 구분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기계처럼 딱 맞게 돌아가나? 거의 융통성이라는 것도 있잖아. 이런 마당에 융통성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부장님, 영등포 양평동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있는 제가 만약에 이번에 분양을 받았다면 그것도 융통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허, 이 검사. 사람이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내 말 들어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한 채를 살 수도 있어. 자네들도 나중에 애들 키우고 살아봐. 공부 다 시키고 결혼시킬 때 뭘 물려줄 거야? 폰이 한 대 사줄 건가? 그래서 집을 사줘야 한다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전통일 수도 있어. 전통이라고요? 시골에서 아들 결혼시키고 세금 낸다고 하잖아. 집 구해서 딴 살림 차려준다는 거 말일세. 그럼 예를 들어 자네가 나중에 검찰 퇴직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치자. 변호사쯤 하고 있는 애비가 자식 결혼시켜 세금 내는데 달새방으로 보낼 수 있어? 그야 보내면 보내는 거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이, 나 참. 그러니까 투기 대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행위가 과연 투기냐 아니냐. 투기라면 어디까지가 투기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대개의 젊은 검사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모두 투기 대상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간부급들은 투기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결론은 2세대 이상을 분양받거나 전매한 사람을 투기 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던 이종찬 변호사의 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투기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면 몇 채를 분양받은 사람을 투기 대상자로 볼 것이냐. 그러면 또 분양을 받았다가 판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투기라고 볼 거냐. 이런 논의를 가지고 상당한 논의가 많이 진행됐었어요. 가령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까 2채를 분양받았다. 이런 사람도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아들이나 딸을 줄 생각이었다. 내가 그것을 2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세 차익을 노릴 생각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신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본인들의 그 변소를 다 우리가 들어주면 이게 뭐 투기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다. 무슨 말이야? 법조하에 없다니? 어떤 법규에 어긋나는 분양 행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검찰총장,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특혜 분양이 분명히 있었잖아. 특혜 분양은 맞습니다, 카카. 하지만 분양 규칙을 어겼다고 해도 어떤 범죄로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혜 분양 행위 자체를 범죄로 구성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이 사건의 파괴력을 생각해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뒤집어 놨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그 욕은 결국 정부가 듣는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나와야지. 예, 카카. 총장님, 수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그 때문에 나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부장, 아다시피 우리 검찰은 이쪽이 옳으냐 저쪽이 옳으냐 어느 쪽 사실이 도덕적이냐를 가리는 게 아니잖아.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을 찾아내야 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 사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들어보세. 어떤 범죄 사실을 말하는가? 적어도 직권남용은 있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인허가 기관임에도 버젓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청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 부시장이야 그렇다 치고. 아, 그걸 제공한 정몽구 사장도 거기 포함시키고. 그럼 다른 사람은? 직권남용죄라는 죄가 굉장히 어려운 죄예요. 우리가 그 법리를 설명하면 그런 뭐 법리적인 문제이지 어떤 그 뭐 직권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아파트 분양을 받은 행위가 직권을 남용을 해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또 당사자는 전혀 나는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지 내 직권을 남용을 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가치에서 어디로 보느냐의 문제이지 뭐 직권 남용을 한 것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걸 당전적으로 여기서 그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1978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은 결국 현대건설 산하 한국도시개발 정몽구 사장과 피분양자인 곽후섭 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5명만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이듬해 있었던 법원 판결에서 그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특혜 분양으로 거액의 프리미엄을 얻었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불과 5개월 만인 1978년 12월 13일자 신문엔 현대건설이 아파트 사업을 재개한다는 뉴스가 각 일간지에 올라왔다. 결국 이 사건은 5명 구속으로 끝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가운데 무죄로 풀려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35년이나 지났고 좋지 않은 일 가지고 길게 왈가왈부하긴 좀 그렇습니다. 헌데 이런 비슷한 일이 90년대에 수소사건으로 터지고 2000년대 초반에는 분당 파크뷰에서 또 터집니다. 이런 사건들에 관련된 분들은요, 법을 떠나서 이 시대 서민들 앞에서
손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연 박정희, 김영민, 곽구섭, 위훈, 도태구, 곽윤상, 이종찬, 박상훈, 기자 윤호, 조민수, 검찰총장 김인, 검사 신범식, 심인종, 유정혜 의원 윤용식,